건진과 건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말 끔찍한 짓거리죠. 일광사에서 주최했다고 하는 일광조계정에서 주최했다고 하는 이 소껍질이랑 돼지 10마리 잡아서 했던 끔찍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소방관 대회에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근데 굿인데. 소방관 대회 조직위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나요? 아니 내가 보기엔 소방관 대회, 세계 소방관 대회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자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소방서에서 만일 소방본부에서 이게 한 1억짜리래요. 굿 전문가들 계산. 제가 봐도 1억은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 소를 저렇게 해야 되니까 또. 소 한 마리 쓰면 1,000만 원이고요. 돼지 한 10마리. 마리 쓰면 150만 원이니까 고깃값만 해도 이미 2,500이 넘잖아요. 이게 1억이 훨씬 넘는데 그런 행사를 소방본부에서 돈을 내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아마 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이 논란이 됐던 행사 필름들을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떡하니 이 상부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름이 적혀 있는 등이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저런 행사할 때 등 달아주는 거는 돈 낸 순서대로 달아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낼수록 중앙이나 행사장 가까운 데다 달아주고 조금 내면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요. 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아무 이름 없이 달아주진 않을 거란 얘기는 저게 어떤 형태로든지 스폰서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김건희는 이름에 여기 아예 써 있어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라고 써 있고 윤석열도 서울 중앙지검장 검사장 윤석열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옆에 써 있어요. 회사 이름이랑 대박이야 이거는. 직제를 찍어가지고 이걸 보냈다는 거죠. 동명이인이 아니란 거야.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물론 거죠. 꽃집에 돈만 주면 대통령 문재인으로도 배송은 해줍니다. 한번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사에 굳이 이거를 집어넣어서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상당 부분 스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면 여기 안 올라간다니까요. 아예. 그래서 이름이 없어 안 하면. 그래서 돈 안 이런 내면. 부분 하에서 무속인들하고 연결고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제 이제 잠깐 얘기했던 끊임없는 신천지하고의 연결고리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광조계종 같은 불교계 아닌 불교계 업체들이나 또는 신천지 같은 데에서 어떤 모종의 연합이나 카르텔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했던 각시탈 논란 있잖아요. 네. 각시탈 논란에서 왜 각시탈을 쓰게 되느냐. 내부 조직에 능통한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 알아볼까봐 이런 공식 석상에 나올 때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아닌 증거가 뭐냐면 김건희가 평소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어요. 바지 정장에 까만 바지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에서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 예배를 하는 청년 조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딱 그거예요. 복장이. 검정색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주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애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다 신천지인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김건희가 입는 스타일이라고 봤었던 그 모양들 자체가 신천지 신도들이 입는 옷들이었던 거야. 지지자들이. 자, 그런 과정 중에 건진법사와 김건희가 무슨 관계냐는 논란이 다시 생겼는데 이게 열린공감TV의 인터뷰로 지금 일파만파 확대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증언자가 한 명 나오셔가지고 증언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오랜 지인이고 이 사람이 무속 활동을 통해 갖고 서울 강남 주변에서 한참 무속 활동을 할 때 같이 종사를 했다 그래야 되나?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라고 하는데
한 살 나이 많은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증언을 들어놓고 보게 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인터뷰 증언으로 나온 거죠. 뭐 긴밀이 아니라 아예 남녀 관계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 얘기는 이제 이 국장이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읽어봐봐. 저 인터뷰 나온 거. 지금 보면은 얘기를 보면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한테 잡혀 있는 것 같던데라고 물어보니까 증언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난 거의 100% 남녀 관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건희가 성배한테 세뇌 당했을 거예요. 이거 당해낼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뭐 김건희 씨하고 건진법사는 남녀 관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건진법사 이름을 김건희가 100%. 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신딸 논란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했어요. 신딸 얘기해서 네. 그거를 또 최민희 전 의원이 아니겠지. 아닌가요? 아닐 거야. 최민희 의원은 절대 저를 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고발을 다 하시. 아무튼 이 네. 신딸 논란 관련된 얘기하면서 대부분 무속계 안에서 신딸이나 뭐 신아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가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그때 방송에서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개무시했었죠. 더럽다고. 네. 개무셨나요? 네. 근데 지금은 열린공간 TV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오니까 이제야 송 작가 말이 그때 말이 맞았구나 라는 얘기를 또다시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계신 거지. 응? 근데 굳이 뭐 내가 숟가락 얹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아니 삶이 전체가 왜 이렇게 더러워? 뭐 아버지 사망 신고도 뒤집을 수 있는 예수보다 예수보다 무려 2달을 살았던 더 살았던 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라서 특별하죠. 네. 어쨌든 인생을 이따구로 살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래서 너무 지금 이상하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에 대한 고의 후원자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 돈을 이제 뭐 선관위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선불로 땡겨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인력 동원과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 캠프 위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동원되는 인력들이 다 자봉은 아닐 것이고 이런 캠프를 돌리는데 비용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결국 이게 무속 쪽에서 나오고 있는 돈이거나 신천지 같은 이단 교도들의 세력들이 돈과 인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뭐야 그럼 나라가 무슨 꼴이 되는 거야. 신돈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사이비 무당들이 일어나갖고 지금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신천지하고 무당하고 짜서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분명히 입장을 내세우고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상황에서 입을 꾹 담고 있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독교계도 신천지의 입김이나 이러한 세력들의 입김이 들어가갖고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계일보 같은 데 빼놓고 나서는 이런 뭐 CTS나 이런 CBS나 불교방송 이런 쪽 안에서도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거지.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CBS에서는 뭐 단독을 계속 내고 있고 그 노원에 있는 그 신천지 그 건물에 국민의힘이 있더라. 그것도 이제 신천지 관련한 것도 CBS 단독 보도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왠지 신천지에 이준석이 가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의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준석은 그러죠. 우리 지역구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무실에서 이 이준석 지역구하고 딱 한 블록 차이입니다. 이게 노원구 가면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있어요. 노원구청하고
같이 있는 부록이 있고 그 부록에서 딱 한 250m 정도 떨어진 데가 백병원 사거리가 있거든요. 이 백병원 사거리에 지금 말한 신천지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 거리만큼만 지역구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을과 병으로. 그러니까 사실 거리상으로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들과 연결 관리안에 국민의 짐,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소속되지 당대표니까 지역구 아니라 당대표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정치 사무소하고 같은 층을 쓴다는 거야. 4, 5, 6층을 쓰는데 그 중간에 5층에 국민의 짐이 샌드위치 안에 패티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걸 정상적인 관계로 볼 수 있냐는 거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커넥션들이 밝혀지게 되면 단순한 비리라든지 무슨 정치적인 스캔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일종의 종교전쟁처럼 또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르게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게 확대될 수 있다, 개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신천지나 무당하고 연결이 됐으면 언론이나 그다음에 개신교계가 어떻게 했을까, 종교계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벌써 끝났거든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런 논란에 엮여 있었으면 끝났어. 당도 깨졌고 당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 이런 논란에 끝났어요. 이미 옛날에 끝났어. 근데 윤석열은 계속 가 그냥. 언론에서 다 막아줘. 포털에서도 막아주고 개신교계, 종교계에서 또 별말을 안 해. 그래놓고 이재명 빨갱이라고 욕해. 그래서 우리가 웃기지 얘기할 않아요? 때는 그런 종교계들이 지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종교계나 언론계나 학계나 이런 쪽에서 지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뭉쳐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 오랫동안 이런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서 침식되었거나 조종받고 있는 세력이었다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냐는 거지. 그러니까. 겁나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에만 신천지 요양보호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신문사에 우리가 뭐 일베 기자니 어쩌고 생각했던 사람들 걔들이 다 신천지라고? 그런 애들이 신천지이거나 신천지와 비슷한 형태의 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지? 얘네들 연합을 무속인 연합이 아니라 뭐 종교 연합이라 그랬나? 하여튼 이상한 종교를 추앙하는 애들이 모여져 있는 단체가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안에 엄청나게 무서운 악의 싹이 불안한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 하에서 헌법상의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국가를 망치고 스스로의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불법 행위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면세의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좀먹는 조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 당을 거의 장악을 했고 대선 후보까지 부부까지 장악을 성공을 했고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지. 이 종교에 의한 대한민국의 이걸 개선이라고 말을 못하겠고 개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그 종교의 신도가 아니면 다 노예가 되는 거 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하고 똑같다. 이것들이 화살촉이었네. 화살촉. 와. 지옥이 혹시 그럼 신천지를 모티브로 쓴 아니고 지옥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승사자라도 보여주면서 포교를 하지. 여기는 얘네들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이만희 보여줘. 이만희 하나 보여주고 무슨 비싼 시계 하나 보여주고 박근혜 시계. 박근혜 시계 하나 보여주고 그걸로 포교를 하는데 그게 먹힌단 말이야. 신기해요. 네. 참. 와. 그러니까 화살촉이라고 그러고 얘들은 추수꾼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네, 추수꾼이죠.
소름. 자, 현실판 지옥인가? 이 소름 끼치는 현실은 뒤로 밀어넣고 지금 아유 막판 나무 아미타불. 예. 아유. 종 한번 쳐주세요. 아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